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아파트 시장의 하락세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조차 최장기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 매매 시장이 반등을 하려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위축된 거래량이 회복이 돼야 하지만 관망세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방송 함께 하시다가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아래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023153-2668번 열려 있고요.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으로 문자 메시지로 상담 신청 남겨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부동산 올인원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첫 순서 함께 해주실 분은요. 이로운 투자자문의 이호섭 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순서로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할 주제는요. 주택가격 하락세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한 번에 짚어주실까요? 예, 매주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제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완연하게 하락세로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연일 매스컴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만큼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세보다 수억 원 이상 크게 가격이 떨어진 급매물이 등장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인데요. 이런 곳들은 다 대부분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자 수요가 많았던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용 76제곱미터짜리가 작년 8월 말 시세 한 19억 3천만 원까지 최고가를 찍었다면 지금까지는 한 3억 정도가 내려온 16억 2천만 원짜리 매물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서울의 아파트 값이 작년 9.13 대책 이후로 발표 이후 한 4개월 동안 0.98%가 떨어졌다고 해도 대책 발표 직전 4개월에 비해서는 한 3.25%, 그리고 작년 1년간의 오름폭은 6%, 직전 1년까지는 한 9%가 올랐기 때문에 오름폭에 비해서는 아직 하락폭은 크지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최근 집값 하락 소식에도 실제 매매를 하고 싶어하는 이런 실제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어디가 떨어졌냐 이렇게 체감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투자 수요가 많았던 재건축 아파트보다 이렇게 실거주 목적으로 거래되는 아파트들은 하락폭이 실제로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그만큼 거래 절벽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전세 시장은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서 어느 정도 전세값이 안정이 되었었는데요. 봄 이사철을 앞두고서 급 전세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서 전세 하락폭도 좀 어느 정도 둔화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주 한 3개월 차에 접어든 잠실 헬리오시티 이쪽 부분도 급 전세가 소화되면서 그 부근의 인근 아파트 전세 가격 역시 어느 정도 안정세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서울 강동구, 강남구 쪽에도 추가 입주 물량이 있는 만큼 좀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전세값 안정세는 앞으로도 지속된다라고 전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매매 거래가 당분간 공백 상태가 되면서 또 다음 달에 앞두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런 발표가 좀 매매 시장에서 어느 정도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서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작년에 오름폭이 크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마찬가지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음 달 공시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집을 팔거나 증여 그리고 임대사업 등록을 하려는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이 매도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급매가 늘어나도 거래량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매수하려는 사람보다 많은 것을 매수 우위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매스컴에서 가격 하락 소식들이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려는 사람들도 아직 이런 가격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는 만큼 어느 정도 관망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이런 집계를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서울의 월 평균 다세대 빌라들의 임대 계약 건수가 2014년도보다 2018년 말 9,900건으로 4년 동안 한 24% 증가했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약 1만 건 이상씩 계약이 됐는데요. 통상 다세대 주택, 빌라들은 아파트의 대체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주택 비율은 뭐 아파트도 있고 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다가구 주택도 있지만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단독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어느 정도 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다세대 주택의 공급이 좀 크게 늘지는 않는 반면에 수요는 어느 정도 지속되거나 좀 증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작년 말과 올해 초를 비교해 보면 오른 주택들이 있는데요. 이런 주택은 이런 공동주택 중에서도 다세대 연립주택이 가격이 조금 소폭이지만 오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청자분들이 좀 투자 포인트를 가지셔야 될 것은 아파트를 앞으로 매수하려고 생각하신 투자자분들은 조금 더 관망세를 유지하시면서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신 뒤에 급매나 급급매로 원하시는 가격보다 좀 저렴하게 나오는 거는 확보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셔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소액 투자, 다세대 빌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세대 주택의 수요층이 누구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교적 나이가 젊으신 분들 20대에서 40대 초반까지 그리고 구성원 수는 1인 혹은 2인 가구를 이루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시대 추세가 이런 1, 2인 가구가 앞으로 좀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이런 다세대 쪽으로 수요가 앞으로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구성원들 대부분이 좀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고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을 좀 직주 근접, 자기가 일하는 곳과 거주하는 곳이 가까운 이런 직주 근접성이 좋은 곳을 대체로 선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직장인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도심에서 가까운 직주 근접성이 좋은 곳에 다세대 주택을 조금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교통 환경이 우수하고 앞으로 개발 호재가 예정된 곳이 많은 곳에는 집가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이런 곳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자, 주택 가격의 하락 속에서 아파트보다는요 개발 호재를 안고 있고 직주 근접성이 뛰어난 연립 다세대 주택에 주목을 해보라고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이호섭 부장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용산 핵심 지역 소액 투자 전략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부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매물들을 만나볼 텐데요. 기대감을 안고 첫 번째 매물의 정보 확인하시죠. 부동산 매물 진단 이호섭 부장의 첫 번째 매물은요. 용산구 효창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암역에서는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7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52.8제곱미터입니다. 2015년 4월에 준공됐고요. 방 2개, 거실과 욕실, 그리고 발코니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5층 중에 5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2천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600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1,400만 원, 월세 시 1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용산구 효창동에 이미 준공이 되어 있는 투룸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소개 말씀부터 부탁드릴까요? 예.
효창공원 앞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이미 준공이 마쳐져 있어서 전세 세입자가 2억 6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총 매매가 3억 2천만 원에서 전세 보증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1억 1,400만 원으로 효창공원 앞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투룸 빌라를 소유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셔도 좋지만 월세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월세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는 주변 시세가 한 80만 원 정도로 시세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방 2개의 거실, 욕실, 발코니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효창공원 앞역으로 주변에 재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진 곳도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집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효창공원앞역에서 5분 거리라고 하니까 직접 임장활동 가보시고 걸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창 개발되고 있는 소식들은 어떤 게 있을지 추천 포인트 통해 만나볼까요? 예, 용산 지역 개발 호재가 아주 많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첫 번째로 국제업무지구의 개발 소식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쯤에 용산구청장님께서 이제 신문에 칼럼을 기재하셨는데요.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개발이 발표가 미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물밑 작업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어서 요거를 재개하고 개발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이제 신문에 게재하셨습니다. 이런 국제업무지구의 개발이 앞으로서 발표가 되고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이 부근의 집가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용산 지역 아파트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좀 낙후된 주거 환경 때문에 아파트가 부족하고 이런 좀 지은 지 오래된 다가구 주택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에 버금가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니만큼 그만큼 희소 가치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제업무지구에 이어서 용산의 큰 개발 소식으로는 민족공원 개발 소식을 들을 수가 있겠는데요. 민족공원은 그동안 미군기지로 이렇게 민간에 개방되지 않았던 한 80여만 평의 큰 부지가 있는데 이 부근을 민족공원으로 개발한다. 이런 소식들은 이미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본 물건 이런 민족공원을 도보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어가면 충분히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민족공원 개발 소식 역시 아주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효창 재개발 역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구역, 효창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에는 다다음 달이면 거의 입주를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평형의 경우 분양가가 한 6억 원 정도 됐었는데요. 현재 호가가 한 12억 원 정도에 이를 만큼 프리미엄이 아주 높게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6구역도 효창공원 부근으로 개발 소식이 있는데요. 이런 효창공원 부근마다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지금 본 매물이 위치한 곳도 재개발을 좀 기대해 보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매물이 위치한 곳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남영역을 지나서 캠프킨 부지가 있습니다. 미군 기지의 일부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올해 말로 미군과의 계약이 만료되는 만큼 거의 이미 대부분 미군들은 이전을 완료했고요. 어느 정도 일부가 남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도 이 캠프킨 부지에는 일정 부분은 민간에 개방해서 이런 박물관처럼 이렇게 갤러리를 오픈해서 일반인에게 개방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캠프킨 부지에는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런 50층에서 70층 되는 초고층 빌딩이 앞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만큼 이 부근에도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북쪽으로 가게 되면 서울역 북부에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겠는데요. 서울역 지하로는 현재 환승이 지금도 여러 노선들이 환승을 하고 있지만은 추가로 GTX 노선이라든지 신분당선이라든지 연결되면서 앞으로도 통합 환승센터가 지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역 상부 부지에는 마이스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로 개발될 것으로 보이겠는데요. 이렇게 서울역 주변으로도 아주 큰 개발 호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무지구 단지보다 약간 남쪽이죠. 이 정비창 전면 1구역 사업이 확정되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부근에도 재개발 이런 사업이 확정되면서 큰 시세가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물건 역시 용산구에 위치한 만큼 앞으로 재개발이 확정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큰 시세 차익 누리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건의 추천 포인트들을 짚어봤습니다. 자,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앞으로의 집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면 미리 선점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투자 금액 필요할까요? 예, 지금 현재 효창공원 압력 주변에 투룸 빌라 한 4억에서 5억 원 정도의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본 매물 효창공원 압력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도 지은 지 3년, 4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4억, 5억 이런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 3억 2천만 원의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물건과 다르게 이미 전세 세입자가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2억 600만 원을 활용하셨을 경우에 1억 1,400만 원으로 효창공원 압력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을 투자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부근의 월세 마찬가지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월세를 놓으셨을 경우에는 월세 보증금 3천만 원 그리고 월세 80만 원의 수익을 다달이 충분히 받아가실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용산구 효창동 매물 마지막으로 전략도 세워주실까요? 예, 제가 아까 호재를 말씀드릴 때 재개발이 예상된다, 재개발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용산 지역 나오게 임장을 하시게 되면 아파트가 많이 부족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창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역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임장을 하셔서 이런 주변에 주거 시설들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정말로 이곳이 재개발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이런 임차 수요까지 확인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효창 공원압력 근처에서 용산구 효창동 물건 투룸으로 만나봤고요. 부장님의 다음 매물도 정보 확인하시죠. 부동산 매물 진단 이호섭 부장의 이번 매물은 마포구 노고산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신촌역에서는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5.21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9.0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3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 거실과 욕실, 주방과 발코니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15층 중에 12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2억 1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천만 원, 월세 시 1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마포구 노고산동에 거의 다 지어졌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지어지는지 물건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예, 총 15층짜리 건물에서 12층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고산동보다는 신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신촌역에서 도보로 3분 정도의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촌 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그리고 또 이런 신축 건물이 없는 만큼 이렇게 전세보다 좀 월세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총 3억 4천만 원의 매매가에서 전세는 한 3억 원 정도 예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실투자 금액은 4천만 원으로 투자하실 수가 있겠고요. 월세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는 10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도 충분히 받아가실 수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축이면서 3베이 구조의 투룸 건물인데요. 이 근처에는 많은 대학가가 있는 만큼 그리고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만큼 시세 차익, 집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과 임차 수요가 풍부해서 꾸준한 월세 수익까지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시세 차익과 수익 모두 동시에 만족하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포구 노고산동 어디지 하시는 분들은 신촌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촌역 3분 거리에 이번 달에 준공 예정인데요. 젊은이들이 참 많은 곳이잖아요. 추천 포인트 만나볼까요? 예, 신촌 젊음의 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풍부한 신촌에서 이대역까지 이르는 풍부한 상권 때문에 유동인구가 참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대 신촌에서
도보로 3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임차 수요가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처에는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그리고 서강대, 홍대 등 이런 명문대학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명문대인 만큼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기숙사 시설은 그에 반해서 좀 부족해서 요즘 학생들은 기숙사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기숙사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은 이런 원룸보다는 투룸에서 2명에서 3명 정도가 룸쉐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룸쉐어를 하는 학생들의 수요까지도 모두 흡수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 본 매물이 위치한 지역 마포 아현 지구단위 계획 내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근처 옆으로 가게 되면 아현 뉴타운 그리고 북아현 뉴타운의 개발 소식이 있는 만큼 이런 아현 뉴타운과 북아현 뉴타운의 개발 수혜를 고스란히 안아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대에서 신촌역까지는 많은 상권이 풍부한 상권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업지 대로변에 이렇게 왕복 8차선 도로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건물 3면이 도로와 접해 있는 만큼 그만큼 조망권도 확보되고 아주 탁 트인 시야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느 정도 이 부근에 가면 이런 신축 건물 투룸 주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 가치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근에는 이런 아현 뉴타운이나 아니면은 마포구에는 고가의 아파트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런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면 주거시설로는 원룸 혹은 조금 노후화된 주택들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신축 15층 규모로 지어지는 아주 번듯하고 깨끗한 투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만큼 좀 희소 가치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 부근을 둘러보게 되면 당인리 발전소가 있겠는데요. 이런 한강변의 당인리 화력발전소입니다. 이 화력발전소가 앞으로 지하화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당인리 발전소가 지하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한강변으로 접근성이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만큼 풍부한 녹지나 이렇게 생활환경이 더 앞으로 개선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는 또 서쪽으로 오게 되면 상암 DMC가 거의 개발돼서 많은 회사들이 입주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런 상암 DMC의 직장인들의 임차 수요까지도 흡수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상암 DMC 쪽으로 입주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유동인구도 더 늘어나고 임차 수요도 풍부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월드컵 대교의 개통이 내년으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거의 공사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서 인근 성산대교나 양화대교 그리고 이 월드컵 대교까지 개통을 하게 되면 교통망이 그만큼 분산되게 돼서 교통 혼잡이 조금 개선될 것으로 보이겠는데요. 이런 월드컵 대교 개통 소식도 충분히 이렇게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추천 포인트를 만나봤습니다. 신촌역 3분 거리, 대로변에 이렇게 지어진 물건은요. 매매 금액과 임대 금액이 어느 정도 측정되어 있을까요? 예, 본 매물 가격 총 3억 4천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부근의 전세 시세 비슷한 물건들은 약 3억 원 정도로 전세 보증금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총 매매가 3억 4천만 원에서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활용하시게 되면 4천만 원으로 신촌역 도보 3번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매물을 확보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월세 마찬가지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초역세권인 만큼 좀 월세 수요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월세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까지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아주 시세 차익과 수익 모두 만족시키는 매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략도 한번 세워볼까요? 예,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 모두 두 가지 모두 만족하는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월세 수익을 잘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임차 수요가 풍부한지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본 매물 임장하셔서 얼만큼의 유동인구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룸쉐어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근처에 지나다니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이런 임차 수익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겠다. 그리고 임대 수요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포구 노고산동 매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요. 023153-2668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이호섭 부장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 다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용산 핵심 지역 소액 투자 전략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해 주신 이호섭 부장님과는 인사를 나눌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호섭 부장님의 두 가지 매물 다시 한번 만나보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용산구 효창동의 다세대 주택 개요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암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17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52.8제곱미터입니다. 2015년 4월에 준공된 본 매물은 방 2개, 거실과 욕실, 그리고 발코니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5층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2천만 원으로 예상되며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600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1,400만 원, 월세 시 1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마포구 노고산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개요입니다. 2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신촌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 5.21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9.0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3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2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 그리고 발코니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15층 중에 1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되며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2억 1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천만 원, 월세 시 1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호섭 부장님의 무료 상담 안내입니다. 용산 핵심 지역 소액 투자 전략을 주제로 한 무료 1:1 상담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2월 2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99%로 전달 대비 약 0.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9.2로 지난 2월보다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큰 폭 하락하면서 주택사업 경기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난 1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도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송 함께하시다가 매물에 대한 궁금증은 아래 전화번호를 통해서 해결을 해가시기 바랄게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열려 있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모셔볼게요. 오늘은 P&J 부동산 연구소의 박대근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서울 중심권에 투자를 생각해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중심 지역 투자 전략, 지금 부동산 이슈 진단 통해 확인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P&J 부동산 연구소의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자, 날씨가 많이 풀렸고요.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굉장히 또 극성이라 이제 걱정 많이 하실 텐데 미세먼지도 오늘은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날 좀 나들이 하시면서 이제 서울권을 쭉 둘러보시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시간,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서울 중심권에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고요. 특히나 또 이제 이런 경기가 위축되어 있거나 또는 부동산의 그런 시점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는 더욱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바로 서울 중심 지역 투자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서울 중심 지역은 여러 가지의 그런 유형들과 그리고 또 접근법에 따라서 중심지가 어느 곳인지 책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 투자 전략 3가지의 키워드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3도심을 한번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30 서울 플랜 이제 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2023년까지는 계속 이 개발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중에서 핵심 지역이 될 수 있는 서울 3도심과 7광역 중심인데요. 서울 3도심이 바로 종로구라든가 또는 이제 광화문이 위치하고 있는 한양 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강남구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영등포와 여의도의 주거지를 그 직장의 업무지의 밀집도가 높은 업무 타운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3도심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의 수요가 풍족한 곳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유동 인구라든가 이런 인구수에 비해서 거주의 그런 밀집도는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으로 인해서 주택의 가격의 상승은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곳들입니다. 이 세 곳이 바로 서울 3도심으로서의 중심이고 이 중심지까지의 접근성이 좋은 주변의 직주 근접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의 가격 상승이 같이 함께 따라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이곳에 주택을 좀 투자해야 된다 하는 곳은 바로 3도심 내에 위치한 곳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제 한강을 따라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강을 따라서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단순히 한강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망이라든가 뭐 녹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한강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서울의 중심을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한강을 따라서 간선도로 고속화 도로의 그런 확충이 잘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 서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강변북로라든가 자유로를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이제 어느 지역으로도 접근성이 좋은 그런 다양한 대교들이 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강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입지가 좋은 지역이 바로 한강 주변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에 이제 수변 관리 계획이 나왔었죠. 강서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암사라든가 천호 지역까지의 7개의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강 내에서도 이제 3도심이 가장 접근성으로서 이제 중요한 지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3도심의 입지적인 여건에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이 바로 마용성으로 피싱할 수 있는 마포구라든가 용산구라든가 성동구, 요즘은 뭐 마용성 광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에서는 마용성 광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래쪽 라인에서는 강남 3구가 이제 천호동까지 그 광진구 네, 강서구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4구에 강동구까지 좀 보실 수 있으면서도 이제 뭐 여의도와 그리고 또 강남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동작구 지역들 그리고 또 강서 지역의 이제 마곡지구라든가 목동 지역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체크한 곳들이 전부 다 인기 있는 지역들 굉장히 또 투자하기에는 좋은 지역들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한강을 끼고 있으면서도 이제 주요 업무 지역까지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이제 키포인트를 조금 한강 주변으로 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다중 역세권의 그런 역할들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단순히 한 개의 노선이 아니라 2개, 3개 이상의 그런 역세권이 이루어지면요.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환승역의 가치 상승, 뭐 환승으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많이 몰릴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변의 상권 활달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나 상권의 발달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특히나 또 이제 새롭게 지어지는 새롭게 이제 구축이 되는 노선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텐데 GTX 뭐 A, B, C 노선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GTX가 지나가는 라인들을 좀 잘 보셔야 되겠죠. 뭐 중심 지역에 이제 서울역 주변이라든가 또는 동대문구 전농동 지역이라든가 아래쪽 강남구에는 이제 삼성역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영등포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라인들, 네, 영등포 라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GTX가 이렇게
교집합되고 있는 지역들이라든가 주요 업무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인기 있는 2호선, 뭐 9호선, 5호선 뭐 이런 노선들이 지금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었던 투자할 수 있는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 바로 이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10년 뒤에는 GTX가 9호선이 그동안에 이제 3차 구간까지 진행이 되면서 가격 상승을 일으켰다면 앞으로 10년 뒤까지는 이제 GTX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서울권의 투자는 좀 핵심 지역으로서 구분을 좀 해두셔야 된다. 2번 이상 얘기를 해도 정말 모자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십시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업무지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이 무조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야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일자리가 창출되는 주변 지역, 직접 근접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조금 보시고요. 앞으로 이제 경제활동의 수요가 많을수록 주변의 상권이라든가 또는 경쟁 수요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지 타운 한번 밀집가 되어 있는 곳을 보시면서 앞으로는 이제 단순히 아파트 베드타운이 아닌 주상복합의 개발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재개발 사업들, 재건축 사업들의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상복합의 그런 개발 사업들, 주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문화라든가 상업이라든가 업무시설 등의 모든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복합 인프라를 가져가는 이런 고밀도 사업들을 집중해 보시고요. 그 지역들이 바로 영등포라든가 또는 뭐 여의도라든가 강남권에 밀집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제 다중역세권의 개발도 같이 함께 본다고 했는데 상업시설이 일단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중복되어 있는 더블 역세권, 뭐 트리플 역세권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아울러서 전세 레버리지를 좀 활용하셔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소한의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특히나 또 이제 확실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지역 선정을 하셔야 서울 중심 지역에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매수가 지금 현재 위축되고 있는 시기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축되는 시기에는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금이 줄어들 수 있고요. 전세금의 상승은 매가의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대가 지금 현재 잘 맞춰지면서 매수는 조금 구매력이 감소될 때 오히려 투자를 하시는 게 역발상으로 투자를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자, 중장기로 좀 보십시오. 지금 단기적으로 내년, 내후년에 수익을 봐야지 하시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내년, 내후년에 이제 좀 손해보시고 파셨다가 5년 뒤, 10년 뒤에는 더 높은 가치 상승을 보시고 나서 후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투자하시고요. 절세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든가 이런 혜택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직접 만나 뵙거나 또는 문의 전화를 통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강의 시간이 짧아서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박대근 본부장님의 무료 세미나 일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2019 부동산 전망 및 투자 전략을 주제로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무료 세미나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박대근 본부장님께서 선별해 오신 매물들을 만나는 부동산 매물 진단 시간 함께할게요. 첫 번째 매물의 개요부터 만나보시죠. 부동산 매물 진단 박대근 본부장의 첫 번째 매물은요.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는 걸어서 약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35.58제곱미터이며 2019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방 2개, 거실과 주방, 욕실과 다용도실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0층 중에 3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도 확인하시죠. 매매 금액은 약 2억 7,3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4,500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6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800만 원, 월세 시 8,3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다음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오피스텔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핵심인 입지부터 다양한 매력들, 가격까지 한 번에 만나볼까요? 네, 맞습니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영등포 지역이고 굉장히 중공업 지역들을 이제 준주거 지역으로서 이제 건축 높이라든가 용적률의 그런 상향들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굉장히 안성맞춤인 지역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금액 또한 굉장히 이제 낮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앞으로의 핵심 가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영등포인데요. 일단 여의도 공원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내에 위치한 영등포 뉴타운 내에 위치한 현장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시장역이 도보 4분 거리고요. 여의도까지는 한 10분까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신다면 영등포역, KTX가 들어가 있는 영등포역까지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적인 여건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한정거장씩 이동을 한다면 2호선 이용할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가시면은 5호선이라든가 또 9호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다중역세권의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 뉴타운입니다. 아울러서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신안산선이 또 개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편으로는 영등포를 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교통의 밀집도가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넘쳐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뭐 빅마켓이라든가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신혼부부 살기에 굉장히 또 거주의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등포는 교통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 핵심 지역에서 주요 업무지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교통편이 좋기 때문인데요. 가까운 곳으로는 여의도의 국제금융 중심지가 바로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중공업 지역으로 조금 넘어가신다면 이쪽 지역에는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영등포 지역에 보통 많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뭐 구로 디지털 단지의 그런 쥐밸리라든가 마포의 업무지구 상암 DMC를 포함한 지역들 그리고 마곡 산업단지가 또 위치하고 있는데요. 차량으로 이제 9호선이라든가 또는 이제 5호선을 이용하신다면 도심 광화문까지도 30분 내에 그리고 또 용산이라든가 강남까지도 30분 내에 도달하는 곳이 바로 영등포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 노후화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이제 해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 재생 사업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교통의 간선도로의 그런 지하 사업이라든가 굉장히 활발한 재생 사업들이 같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곳은 밀집도 1, 2인 가구의 밀집도 최상의 지역, 강남과 더불어서 거의 탑3 안에 드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단순히 여의도만 보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업무 지역에 접근성이 좋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통합 개발이라든가 2030 서울 플랜의 3도심이라는 점을 살펴보시면서 투자의 그런 가치성을 높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아크로스퀘어 같은 경우가 가격이 많이 올랐죠. 사실상 이 지역의 가장 집값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뭐 꿈에 그린 아파트가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요. 그리고 아이파크라든가 대우두산에서 지금 진행하라고 있는 1-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가 이제 선정이 되고 사업 시행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들의 그런 추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금 현재 제외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재생사업으로서 지금 10층에서 13층까지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주변이 전체적으로 뉴타운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예전에 그 영등포 시장에 노후화되어 있었던 그런 지역을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개발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월 IC부터 여의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재물포길 지하사업 교통의 가장 큰 서남권 간선도로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까지의 접근성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또 이제 지하 사업 중에 두 번째가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인데 지금 공사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양평동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금천구까지 2021년 개통 2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신안산선은 이제 지하철 노선으로서 서남권에서 가장 크게 좀 보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이 바로 여의도를 지나갑니다. 여의도와 공덕, 서울역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KTX부터 시작을 해서 이 주변에 새로운 노선이 개발되는 시점들, 광역철도망의 구성들은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 제일 먼저 선점을 좀 하셔서 올해 이제 착공을 들어가기 때문에 서남권에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 경제에 그런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개발 사업 중에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63빌딩에 4.5배가 되는 이제 업무타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주변의 임대 가격 상승을 도래할 수밖에 없다. 2020년 완공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굉장히 원활하게 지어지고 있고요. 외관까지 지금 다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앞으로는 이 랜드마크가 여의도에 또 생기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건물의 높이만 하더라도 76층이고 뭐 59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백화점의 입점이라든가 호텔의 입점으로 인해서 업무 시설뿐만이 아니라 숙박, 쇼핑 모든 것들을 같이 함께 담아가고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완공이 됐고 내부 인테리어 마감 공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총 42세대 중에서 지금 필로티 주차장이라든가 기계식 주차장 그리고 또한 내부에는 엘리베이터와 이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풀옵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3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재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임장활동 한번 해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액인데요. 지금 현재 작년 한창 호황기 때 이루어졌었던 금액보다도 낮습니다. 2억 7,300만 원에 지금 현재 방 2개로 이루어져 있는 투룸을 구입하실 수가 있겠고요. 전세 시에는 2억 4,500만 원입니다. 월세 시에는 3,080만 원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출 금액 제외하신다면 전세 시에는 2,800만 원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8,300만 원 소액 투자로 차익이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매물의 개요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박대근 본부장의 이번 매물은요. 강남구 논현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과 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강남구청역에서는 걸어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29.87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48.54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3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2개, 거실과 주방, 욕실과 다용도실, 그리고 드레스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7층 중에 5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도 확인해 보시죠. 매매 금액은 약 5억 3천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4억 6천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2억 6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7천만 원, 월세 시 2억 4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바로 이번 달 준공 예정인 강남구 논현동 매물, 이번에도 바로 만나볼게요. 자, 강남에서 가장 핵심 지역, 이곳에 정말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에 1억 이상의 그런 금액들로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 자금이 부족해서 가고 싶지만 못 갔었던 지역에 실투자 금액 낮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매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강남구청역에서 도보 3분 거리밖에 걸리지 않고요. 지금 논현동으로 들어가지만 뭐 청담동이라든가 이쪽 라인들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주거의 만족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주변에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요. 특히나 또 다중 역세권으로서 이제 분당선이라든가 또는 7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신다면 9호선 이용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개발지구까지도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한강 가깝고요. 특히나 또 강남권에서 가장 중심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는 1, 2인 가구의 밀집도가 굉장히 높으면서 주변에 많은 상권들을 젊은 친구들의 그런 취향이 만족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1, 2인 가구의 비율이 12% 서울 평균입니다. 하지만 강남구가 12%입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웃도는 지역이 바로 강남이다. 가장 최상위 지역이 바로 강남구의 10가구 중 8가구가 보통 1, 2가구로 밀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당선이죠. 강남구청역에서 도보 3분 거리 7호선과 분동선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고급 소형주택 초고급입니다. 가서 보시면은 내부의 인테리어가 정말 아파트 못지않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2인 가구의 밀집 지역으로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용산국제업무지구까지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그 신분당선의 그런 연장선들이 사업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현동과 신논현 그리고 신사역까지 공사를 1차 구간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위쪽 단계로 2단계로 이제 용산까지 2025년 완공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 지역이 같이 함께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이제 위례 신사선은 조금 사업이 좀 늦춰지고 는 있지만 되기는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OC 사업으로서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 사업 중에 신도시 사업의 그런 위례 신사선의 개발 노선들 집중해서 한번 보시고요. 바로 이곳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개발 사업 또한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서 이제 국제 업무를 볼 수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되게 되겠습니다. 뭐 영동대로 지하 사업 다 들어보셨으니까요.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지하 6층까지 환승센터와 쇼핑센터가 같이 함께 들어가고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부동산도 올해 이제 착공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함께 이루어져 있는 곳이 바로 국제유료 복합지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층 중 5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방 2개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드레스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2대 그리고 세탁기, 냉장고, 건조기까지 풀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관 또한 굉장히 고급스러운 주택 단지를 형성을 하고 있고 내부로 들어가시면 더욱더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뭐 LED부터 시작을 해서 내부의 내장재들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구성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옵션 또한 이제 세탁기와 건조기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5억 3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세 시에는 4억 6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약 7천만 원 정도 전세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월세도 굉장히 잘 나오죠. 이곳 같은 경우에 3천에 120 정도 예상을 하시면서 대출 제외하시고 2억 4천만 원 정도 월세로 투자가 가능하신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 되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물건 만나봤고요. 본부장님의 2가지 매물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네, 박대근 본부장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념 부탁드리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신다면 언제든지 방송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물에 대한 상담도 계속 가능하니까요.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 이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